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 겨울 이적 시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시즌 전 예상처럼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이를 달리고 있었다면 다른 팀들이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을까요? 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값도 부풀려진다는데요. 하지만 지금 맨시티는 3위, 오히려 리버풀이 선두권에 있습니다. 2위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목표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이었지만 전반기를 2위를 해버렸으니까 무리수를 던지려고 전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컨퍼런스 리그에도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니까요. 상위권 팀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 있다 보니까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이 곤두세워 있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최근 영국 매체들을 통해서 월드클래스 공격수 없이는 우승하기 힘들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스날에게 부족한 점을 딱 한 가지 들었는데 바로 스트라이커 부재였습니다. 제주스, 은케티아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건 아닌데 요 두 선수로 우승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아스날은 사카 6골이 팀 내 최다골입니다. 교체 멤버인 은케티아가 5골, 오히려 주전인 제주스가 3골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에게 30개 가까운 슈팅을 퍼붓고도 무득점 패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플럼에게도 사카가 골을 넣은 뒤에 답이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우승 후보로 잘 나가다가 12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승점을 11점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의 겨울 이적 시장 동안은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 토니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주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토트넘 팬들이라면 아스날이 겨울 이적 시장만큼이라도 영입이 성사되지 않길 바라겠죠. 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여름에 돈을 많이 쓴 건 맞습니다.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강등권에 처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올 시즌만이라도 토니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야죠. 네. 팀 득점이 26골로 7점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리버풀은 현재 1위지만 토트넘과 만만치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팀의 70%인 살라가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구멍이 있었는데 클롭 감독은 일본 선수 엔도를 시즌 중반부터 자주 기용하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이 엔도마저도 아시안컵으로 떠나다 보니 리버풀도 선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자원에서 살라를 대체할 선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조타, 누네즈가 5골, 디아즈, 각포가 3골인데 모두 오른발잡이 공격수입니다. 현재 리그 1위인데 욕심이 안 날 수 없죠. 이대로 후반기 맨시티와 같은 승점을 만들면 리버풀이 우승인데 솔직히 맨시티는 더 엄청난 선수의 보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의외의 일격을 많이 당하면서 20경기 중에 3무 3패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았던 시즌 때 12번을 승리하지 못했는데 전반기 7번이면 산술적으로 시즌 14번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과르디올라 맨시티 데뷔 시즌과 맞먹는 꼴이 되는 거겠죠. 맨시티 이번 시즌 폭망하는 걸 기대하려고 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강합니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 승점 3점이 더 유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상 1위 리버풀과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갑자기 전력이 극대화된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주급도 4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데브라이너가 긴 부상을 털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경기 출전도 하지 않는데 경기 전 몸을 풀자 박수를 보내주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데브라이너가 복귀한다는 소식 하나로 상위권 팀들에게 경고하는 거라고 표현했고 클롭 감독은 데브라이너가 몸을 풀고 있다,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면서 경기신과 함께 그의 존재감을 인정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과르디올라 감독조차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주전으로 기용할 정도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브라이너가 없는 맨시티는 맨시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선수가 복귀했으니 팀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맨시티는 여전히 전무후무한 리그 우승 4연패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다행인 건 토트넘은 맨시티 만나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맨시티가 챔스 경기로 과부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 킬러 토트넘이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토트넘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토트넘은 4월이 되면 빅매치 먼스가 됩니다. 뉴캐슬 원정, 맨시티전, 아스날전, 리버풀전이 4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토트넘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는 전제로 이때 영국 가면 대박인 거죠.
토트넘은 냉정하게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없는 4경기를 어떻게 호성적을 낼 것이냐입니다. 네. 토트넘은 하필 20경기 중에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프리시즌 때가 전부입니다. 공격이 안 되면 수비라도 되어야 하는데 레비 회장은 눈치 없이 드라구신 영입에 또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드라구신 이적료를 깎기 위해서 말이죠. 현재 개인 조건과 세부 사항까지 오케이가 된 만큼 드라구신 영입은 그래도 시간 문제입니다. 눈치가 있다면 열흘 안에 영입을 해야 합니다. 네. 벤 데이비스도 잘해주고 있지만 안정적인 센터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라구신은 뛰어난 피지컬로 경합도 매우 잘하고 속도도 좋으면서 뒷공간 커버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제노아에서 거의 전경기 출전을 하고 있고 팀 실점이 18경기 23실점이면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네. 거기다 루마니아 국가대표로서도 이번 유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크게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이어보다 에메르송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파운드 선수를 영입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5천만 파운드 가치의 선수인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뉴스에 보면 메디슨과 반더벤이 1월 14일 그러니까 맨유전에서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후반기 2024년 리그 첫 경기가 되는 건데 메디슨은 본래 레스터시티에서 윙어로 활약했기 때문에 손흥민 자리에 투입된다고 해서 어색할 일은 없습니다. 거기다 로셀소도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욕심내지 말고 제발 실제로 본머스전 존슨이 욕심 안 내니까 경기 깔끔해지잖아요. 네. 로셀소 중앙에서 미친 패스들 나와주잖아요. 네. 자, 아무튼 드라구신만 영입되어도 맨유와 붙어볼만 할 것입니다. 네. 로마에 있는 디발라 영입설도 돌기도 하던데 축구 능력에 비해서는 이적료, 바이아웃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172억. 그래서 어떤 팀이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디발라는 우선 축구 능력에 비해서 체력과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도 출전하면 좋은 기량을 보인 로마의 에이스이지만 출전 횟수가 12경기, 출전 시간은 900분이 안 됩니다. 프리미어리그를 겪어보지도 않은 이런 조커 선수가 10만 파운드 정도면 레비가 덥석 물겠지만 문제는 손흥민 주급보다 높습니다. 세레이 자체가 세금을 제외한 연봉 책정이거든요. 네. 거기다 엔지 감독은 숨 멈추기 직전까지 뛰라는 전술인데 디발라가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킹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클루세스키처럼 넓게 활동량 좋게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드라구신 영입이 된다면 손흥민 없는 4경기 베스트 11은 딱 나오죠. 비카리오, 포로, 드라구신,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클루세스키, 로셀소, 존슨, 히샬레송, 메디슨. 네. 어때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편치 않더라도 손흥민 위에 토트넘 함께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